자, 이번엔 겁제 해소 포인트에 대해 볼게요. 욕망이 과해서, 강해서 나오는 부작용들을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. 뭐 저도 그랬지만, 저도 이 부작용을 많이 겪었지만, 대체로 비겁 강하신 분들은 부족해서 오는 경우보다는 뭔가 투머치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. 업무 자유도가 높은 전문 기술직이 유리하고요. 자영업이나 뭐 개인 사업자나 아니면 프리랜서, 또 신체 활동 많은 업종 있죠. 뭐 운동, 군인, 경찰, 뭐 소방관, 내 기운이 넘치니까 많이 써주는 게 좋겠죠. 재에 대한 욕망이 강하니까 성과급이 높은 곳이 유리하겠죠. 그래서 겁재 좀 발달하신 분들은 보험 쪽에도 많아요. 보험 영업 이쪽이,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이걸 팔아야 된다. 내가 이 사람을 내 고객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목표 하에서 움직이죠. 보험사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은 이달의 판매왕 해가지고 그 스티커 이렇게 붙여놓고 이런 거 있잖아요. 직업에서 경쟁적 요소가 많으면 그 겁재들의 본능을 엄청 자극하는 거예요. 목표나 어떤 대가를 뚜렷하게 줘야 된다. 겁재를 우리가 쓸 때는 겁재가 생하는 식상, 겁재를 극하는 관성의 존재와 상태가 중요하다. 그러니까 내 사주에 겁재가 있다 그러면 그 겁재가 생할 수 있는 식상이 있는지, 겁재를 극할 수 있는 관성이 있는지, 있으면 관성의 힘은 어느 정도인지, 관이 힘이 약한 상태로 있으면 겁재가 관의 제어를 받으려고 할까요? 안 하겠죠. 네. 그래서 관성이 그냥 일단은 있냐 없냐를 봐야 되고, 그 다음은 이 관성의 상태가 지금 어떤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. 내 정관은 겁재한테 뭘까요? 편관이죠. 반대로 편관이 있어요. 내 편관은 겁재한테 정관이죠. 나한테는 편적으로 대하니까 내가 힘들 수 있겠죠. 그 다음에 관이 있으면 내가 일시에 있는지 년월에 관이 있는지, 그리고 또 겁재는 년월에 있는지 일시에 있는지, 이런 점들을 봐야겠죠. 관성이라고 하는 게 그 겁재들을 다스릴 수 있는 기운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. 근데 이제 이러한 상태에서도 인성이라는 소통의 기운이 없으면 유지력에 문제가 될 수 있겠죠. 포인트는 강하게 출력하거나 강하게 제어하거나, 강하게 출력할 수 있는 기운이 있는지 아니면 강하게 제어할 수 있는 기운이 있는지, 운에서는 강한 출력 기운이 언제 오는지, 제어 기운이 언제 오는지, 이런 것들을 봐야겠죠. 네. 그래서 겁재가 없거나 약하면 이런 겁재의 긍정작용, 그러니까 뭐 독립심이 강하고 추진력이 강하고 활동성이 강하고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이런 긍정작용도 덜 할 수 있고, 반대로 무리수를 둔다든지 욕심이 되게 강하다든지 투쟁심이 있다든지 성취욕이 강하다, 여기서 오는 부작용들 모두 덜 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장점도 덜하고 단점도 덜 할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일간의 정제는 겁재 편재인 게, 부부의 세계 같은 거 보면 남의 와이프가 나한텐 연애 상대로 보이는 거예요. 이게 굳이 뭐 와이프라는 존재 말고 재성이 주는 어떤 영역이나 내가 취해올 이득 요소들, 내 어떤 직업성, 내 활동 영역, 내 공간, 이런 걸로 보면은 이런 데서 다 겁재하고도 비견하고 어떤 분배하거나 나누는 요소가 나올 수 있는데, 이런 나누고 하는 게, 겁재는 투쟁성이 강화됐으니까 그냥 예고 없이 가져갈게 이런 식으로 올 수 있는 거죠. 가져갈게, 내놔라. 천간겁재는 정신적 특성 중심으로 해석하시고, 지지겁재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획득해오는 과정에 있어서 남의 영역에 들어가기도 하고, 그리고 반대로 남이 이 사람 영역에 들어오기도 해서 그런 데서 많은 일들을 겪겠구나, 이런 걸 복합적으로 해서 들어가야겠죠. 겁재운에 부정적인 막 얘기만 하면은 뭐 남이 와서 내 걸 가져간다, 뭔가 나눠야 된다, 뭐 뺏긴다, 이렇게 보지만 오히려 겁재가 와서, 야, 내가 도와줄게, 내가 너 여기까지 너 키워줄게,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. 근데 일정 수준 키워주면 겁재는 그 다음부터는 나랑 같이 재를 극하거나 아니면 역으로 나를 좀 활용하려고 하겠죠. 회사나 알바를 가서 일을 배우잖아요. 그쵸? 시키려고 알려주잖아요. 처음엔 잘 알려주죠. 생해주죠. 근데 생을 하고 나서는 우리한테 시키죠. 아, 이것 좀 해줘. 이거 해. 하고서. 나하고 생관계라고 해서 생만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어떤 일간에 어떤 겁재인가?
이거 되게 중요하겠죠? 네, 모든 십성을 보실 때 다 통용되는 내용이에요. 병화, 정화 겁재인지, 뭐 오화 겁재인지, 청간 겁재인지, 지지 겁재인지, 또 경금과 신금 겁재인지, 뭐 유금 겁재인지 이런 디테일에 따라서 해석이 다 달라지겠죠. 또 지지에 또 나머지 글자들하고 어떤 작용이 있는지, 병호, 정사, 임자, 개해 이 네 일주가 일지 겁재 일주들이에요. 겁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, 운에서 올 경우 어떤 연령대에 있는지. 자, 이번엔 겁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점들. 겁재도 비견하고 똑같이 분배의 경쟁으로 인한 갈등을 어떻게 대처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죠. 네, 이게 안 벌어질 수는 없다고 봐요, 저는. 겁재한테 해줄 말 중에 하나는 몸 잘 챙기세요. 혹사도 되는 거예요, 겁재는.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사느라고 내 몸에 소홀한 거, 건강에 소홀했던 거. 정제가 있으면 안 그래요. 자기 걸 관리하고 안정지향성으로 가기 때문에 자기 몸에 이상이 생기면 뭐 병원에 바로 간다거나 영양제를 먹는다거나 쉰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겁재가 강하면 아파도 또 나가는 거예요, 막. 겁재가 자꾸 새 걸 좋아한다는 특징이 있다고 했잖아요. 사람도 새로운 사람들, 새로운 관계, 새로운 활동 영역 이런 것들을 좋아해서 그렇게 되면 기존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, 내 소중한 사람들한테는 소외감을 줄 수 있겠죠. 겁재가 있으면 밖에서는 잘하는데 안에서는 잘 못할 확률이 있어요. 결혼 생활에서는 큰 갈등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. 겁재가 겁재의 비견이잖아요. 아, 여보, 친구가 지금 집 앞에 왔다는데 우리 집에서 오늘 좀 자고 가라고 해도 돼? 내 정제를 편제처럼 내어준 거죠. 겁재가 있으면 내 정제를 관리를 잘해야 돼요. 1차적으로는. 기분파적으로 돈 쓰는 거 이런 것도 주의해야 되고, 너무 남의 신경 쓰느라고 내가 손해보는 것, 이런 식으로 겁재가 나올 수도 있어요. 여기서 이제 자기 것도 좀 챙길 줄 알아야 되는 거죠. 반대로 내가 너무 내 것만 챙겨오는 거에 집중했던 사람이라면 남한테 좀 줄 줄도 알아야 되는 거고, 비견이 나는 나의 속도대로 가겠다 이런 마인드가 강하다면 겁재는 남이 잘 가고 있는 거 보면은 굉장히 조급해해요. 해서 막 자꾸 과속하게 만들고 오버하게 만들어요. 그러니까 지고 싶지 않은 마음에 너무 자기를 몰아붙이는 거죠. 이런 걸 좀 내려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. 겁재가 강하면. 쟤들이 어떻게 해서 성공했나? 쟤는 뭘 해가지고 잘 됐나? 이런 거를 분석하고 관찰하는 능력도 겁재의 장점이에요. 비견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너무 우직하다. 근데 반대로 이제 겁재만 많다 그러면 너무 요령 위주로 요행을 바란다. 이게 적당히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겠죠. 겁재에게 가장 중요한 점은 과유불급의 태도. 이거 컨트롤 잘 하면은 대부분 겁재를 긍정적으로 쓸 수 있다고 봅니다. 네.